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개인 택시 시작월 200벌 줄 알았다가 망연자실. 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지 않나요?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앞으로의 삶을 설계한다는 건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일이죠. 평일 아침 출근 전쟁에서 해방되어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반면 더 이상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은퇴 후의 생활비, 건강, 그리고 또다시 사회적으로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더해지기 마련이죠. 오늘은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개인 택시 시작월 200벌 줄 알았다가 망연자실 이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해요. 이름만 들어도 탄탄대로를 걸어온 은행 간부, 게다가 지점장까지 역임했다면 퇴직 후에도 무언가 잘 해낼 것 같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인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을지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 퇴직 후 개인 택시 예상 수입과 현실의 큰 간극. 우선 앞서 언급한 55세 은행 지점장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지점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던 거죠. 실제로 은행원 시절에 고객을 대하며 소통하는 걸 좋아했고 운전도 꽤 자신 있었대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개인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200만 원쯤 벌겠지? 라고 생각했던 예상 수입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하고 차를 새로 장만하거나 정비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또 택시업계가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 낮 시간대에만 일해서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답니다. 기름값이며 차량 유지 비용, 각종 세금, 면허 관련 비용 등을 제하면 한 달 내내 달렸을 때도 순수익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해요. A씨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본인은 많은 고객을 응대해온 서비스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실제 길 위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의 불만, 택시 호출 앱 사용률 변화, 도로 교통 상황, 법인 택시 기사들과의 경쟁, 심지어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기존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변수가 너무 많았던 거죠. 결국 A씨는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건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입도 확 줄어드니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몇 가지 사소한 여유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짐작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경우 많잖아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머리로만 알았던 세상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2. 사례 1. 60세 퇴직 교사의 영어학원 창업.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한 분의 이야기예요. B씨는 60세에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는데 주변에서 선생님이시니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거다. 학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본인 역시 그래.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지라는 생각에 지역에 작은 상가를 얻어 영어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시장은 이미 치열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부터 이름난 스타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까지 경쟁자가 너무 많았죠. B씨는 나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그게 강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학원 운영은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홍보, 마케팅, 입소문, 학부모 상담부터 학원 행정일까지 온갖 업무를 혼자 해야 하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한 달에 20만 300만 원 정도는 순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월세와 홍보비, 교재비와 기타 운영비 등을 제하면 실제 수입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도 투자를 해야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B씨는 이번 달에는 적자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사라졌죠. 그럼에도 다행인 건 B씨가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루하루 쉽지는 않지만 학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다고 하더군요.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일에서 얻는 보람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은퇴 후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례 2. 58세 대기업 과장 출신의 중고차 매매업 도전.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다가 58세에 명예퇴직한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차량 관련 업무를 오래 담당했고 차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면 마치 전문가처럼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죠. 결국 은퇴 후에는 중고차 매매업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사무실까지 차렸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우선 신뢰가 큰 문제였습니다. 일부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신뢰도를 쌓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죠. C씨는 난 정직하게 할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이 있었지만 이미 장기간 영업해온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동차 시세 파악이나 판매 루트 확보도 초반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었죠. 또 중고차 매매업의 비수기, 성수기 차이가 꽤 크다 보니 매달 일정하게 20만,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변화를 재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었죠. C씨는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꾸준히 나왔는데 내 사업은 그렇지가 않네. 심리적 압박이 훨씬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장점도 있었어요. 차를 워낙 좋아하고 잘 알았던 덕분에 고객이 원하는 차종이나 특징을 분석해주고 어울리는 차량을 연결해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회생활의 긴장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은퇴 후에 갑작스런 할 일 없음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4. 사례 3. 62세 공무원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 도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D씨는 62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착실히 모은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을 바탕으로 작은 다가구 주택을 한 채 장만해 임대업을 시작했어요. TV나 인터넷에서 노후 자금은 건물에서 나온다. 월세 받는 건물주가 노후 대비해 최고라는 말들을 많이 듣다 보면 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상당한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진 거예요. 게다가 세입자가 금방 구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지역 여건이나 건물 상태가 경쟁력에서 조금 밀려서 빈 방이 생길 때마다 고정비 부담이 확 늘어났죠. D씨는 주변에서 쉽게 월세만 받아도 넉넉하다고들 하길래 나도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실상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세금, 수리비 등등 막상 운영해보니 손이 많이 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월세 수입이 줄줄이 새어나가는 느낌이었대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일정한 월세가 들어온다면 여전히 은퇴 이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시간과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 불가라는 변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면 다 된다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진입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하더군요. 5.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분들에게 여러분,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어떠신가요?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퇴직금로 뭘 하며 지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수입이 정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계획을 모두 포기하거나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인지해야 해요.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택시를 해보고 싶다면 운전하는 기사님 지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하루 스케줄이나
수입 구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가게나 학원을 차리려면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고충을 파악해보는 게 좋죠? 또한 절대적 수입뿐 아니라 이 일이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해요. 은퇴 후에는 월급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앞서 소개한 B씨처럼 가르치는 자체가 즐겁다든지 C씨처럼 차 자체가 좋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신난다는 식의 동기가 있다면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보람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은퇴 후에 이제는 좀 편히 쉬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사회와 단절된 느낌, 박탈감이나 무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소한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심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6. 마무리하며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개인 택시 시작월 200벌 줄 알았다가 망연자실. 이라는 문구가 처음엔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그릴 법한 퇴직 후 월 얼마 정도면 된다는 기대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은 이제 더 이상 부모 세대처럼 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라는 고정된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퇴를 제2의 인생 출발점으로 삼고 나에게 맞는 일을 다시 찾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이함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열심히 계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적성과 여유를 고려하며 도전해보자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라는 문턱에 서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를 했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조금 더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만큼은 적당히 모험도 해보면서 나만의 속도로 제2의 인생 항해를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